나이가 들어 은퇴를 맞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막막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끝이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울증을 이겨내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히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희망입니다. 매일 아침 6시 서울 동작구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는 불이 켜집니다. 68세 박순자 할머니는 앞치마를 메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구청에서 35년을 일하다 은퇴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박순자 할머니는 공무원으로 일하다 3년 전 은퇴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바쁘게 지내던 일상이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뭘 하며 보내지? 였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깐 낮잠을 자다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살았죠. 퇴직 후의 공허함은 남편과의 사별로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혼 후 40년을 함께 보낸 남편은 할머니가 퇴직하기 1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한 할머니는 점점 집에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과 마주보며 마시던 커피가 가장 그리웠어요. 퇴직하면 둘이 여행도 다니고 손잡고 공원도 산책하자고 했었는데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직장 때문에 부산에, 딸은 결혼해서 캐나다에 살고 있어 자주 만나기도 어려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이 전화를 하긴 했지만 바쁜 아들 며느리한테 부담 주기도 싫고 딸은 더 멀리 있으니 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죠.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죽어있는 것 같달까. 밤에 잠도 안 오고 식욕도 없고 결국 할머니는 병원을 찾았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취미 생활을 시작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약을 먹는 것조차 거부감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문득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어머니는 늘 장독대 앞에서 음식을 만드셨고 그 음식은 마을 잔치에 빠지지 않고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담그시던 김치 냄새, 된장찌개 냄새가 문득 생각났어요. 장독대 앞에서 항상 바쁘게 일하시던 어머니. 그때가 그리워지더라고요. 할머니는 아파트 베란다 한켠에 작은 김치통을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혼자 먹을 김치를 담그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할머니의 인생을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베란다에 놓인 작은 김치통은 할머니의 하루를 조금씩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침마다 김치를 담그는 일은 할머니에게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방법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조금씩 손맛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정성이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먼저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고. 그 말씀이 이제야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처음에는 배추 한 포기로 시작했던 김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무채김치, 열무김치, 총각김치. 계절마다 다른 김치를 담그다 보니 베란다가 좁아질 정도였습니다. 이웃집 영희 씨가 어느 날 김치 냄새가 난다고 찾아왔어요. 맛을 보더니 자기도 좀 담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죠. 이웃의 부탁으로 시작된 김치 나눔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 박순자 할머니표 김치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 주문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심심풀이로 시작한 일인데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신이 나더라고요. 돈을 받는 게 미안해서 처음에는 그냥 나눠주기만 했죠.
하지만 주문이 늘어나면서 재료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동네 마트 사장님이 조심스레 제안을 했습니다. 박 할머니, 이렇게 공짜로 나눠주지 말고 적당히 값을 받으세요. 할머니 솜씨면 충분히 값어치 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조그맣게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배추김치 한 포기에 10,000원, 열무김치 한 단에 5,000원.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첫 수입이 3만 원이었어요. 그 돈으로 다음 재료를 사고 나니 남는 건 얼마 없었지만 제가 번 돈이라는 게 참 뿌듯하더라고요. 입소문은 점점 더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퇴근길에 들러 반찬 하나씩 사가는 게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 김치가 엄마 김치 같다고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느 날은 구청 복지과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니어 창업 교육을 하는데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할머니의 솜씨라면 충분히 가게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창업이냐는 생각도 들었고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대로도 좋지만 내가 조금 더 도전해 보면 어떨까? 나이 때문에 주저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들 은퇴 후에 새로운 삶을 찾아 도전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었죠. 교육 과정에서 할머니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식품위생법부터 가게 운영 방법, 손익계산까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나둘 익혀가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많아요. 단순히 맛있는 반찬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손님들에게 더 건강한 음식을 대접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죠. 교육이 끝나갈 무렵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작지만 단단한 꿈이 자리 잡았습니다. 베란다의 작은 김치통에서 시작된 도전이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창업 교육을 마친 할머니의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35년간 일했던 퇴직금 중 절반을 투자하기로 한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쓰는 게 두렵지 않냐고들 하더라고요. 물론 두려웠죠. 하지만 이대로 집에만 있다가는 우울증 약을 평생 먹어야 할 것 같았어요.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죠. 처음 가게를 알아볼 때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임대료가 비싼 큰 상가는 엄두도 낼 수 없었고 작은 공간은 주방 시설을 갖추기 어려웠습니다. 한 달을 넘게 돌아다녔어요. 다리가 아파서 쉬어가면서. 그러다 우연히 이 자리를 발견했죠. 오래된 반찬 가게가 있었는데 주인 할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 그만두신다고 하더라고요.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주방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어 리모델링 비용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20년 넘게 반찬 가게가 있던 자리라 단골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 주인 할머니가 단골 손님 수첩을 주시면서 부탁하시더라고요. 이 분들 입맛 다 내가 알아요. 잘 부탁해요 하시면서. 가게 인수 후 한 달 동안 할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낡은 진열대를 깨끗이 닦고 주방 기구들을 소독하고 장독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혼자 하기 벅차서 아들한테 도와달라고 했더니 주말마다 부산에서 올라와 도와줬어요. 며느리도 함께 와서 페인트도 칠해주고 그제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죠. 드디어 문을 연 첫날 할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와 나물, 생선조림 등 기본적인 반찬들을 진열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오셨을 때 얼마나 떨리던지.
전 주인 할머니 단골이셨대요. 조심스럽게 김치를 맛보시더니 이거 괜찮네 하시는데 그 한마디에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음식이 남아 폐기해야 할 때는 마음이 아팠고 손님들의 입맛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내 방식대로만 했어요. 간도 내 입맛대로. 그러다 손님 한 분이 할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싱겁게 먹어요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많이 반성했죠. 할머니는 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손님들을 위해 간을 조절하고 매운 음식과 순한 음식을 구분해서 만들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해 소분 포장도 시작했습니다. 요즘 혼자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처음엔 이렇게 조금씩 팔면 남는 게 있나 싶었는데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단골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인근 회사의 직장인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도시락 반찬 사러 오시는 분들이 줄을 서요. 그분들 보면서 아, 내가 정말 가게를 하고 있구나 실감이 났죠.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할머니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은 지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활기차진 것이 신기하다고. 사실 바빠서 우울할 틈이 없어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고민도 생겼습니다. 혼자서는 늘어나는 주문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더 많은 종류의 반찬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늘어나는 주문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진 할머니 앞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가게를 찾은 72세 김영희 할머니가 제안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식당에서 일했다고 하시면서 자기도 심심한데 일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망설였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지만 김영희 할머니의 성실한 태도와 풍부한 경험은 가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둘이서 일하게 되면서 더 다양한 반찬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주문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희 언니가 들어오고 나서 매출이 거의 2배로 늘었어요. 언니는 절임 반찬을 특히 잘 만드세요. 장아찌 종류가 늘어나니까 손님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두 할머니의 입소문은 동네를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일주일치 반찬을 한 번에 주문하는 손님도 늘어났습니다. 어떤 젊은 주부는 퇴근하면서 들러 어머니 이번 주 반찬은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데 마치 친딸이 밥 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반찬 가게는 단순한 장사 공간을 넘어 이웃들의 사랑방이 되어갔습니다. 할머니들은 반찬을 사러 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생활과 고민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젊은 엄마가 와서 아이가 반찬을 잘 안 먹는다고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아이용으로 소시지 강정을 만들어 드렸죠. 나중에 그 아이가 직접 와서 할머니 반찬 맛있어요 하는데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게가 번창하면서 할머니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나눔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영희 언니랑 상의해서 매주 금요일은 나눔의 날로 정했어요. 남은 반찬들을 조금씩 포장해서 나눠드리는 거죠. 이 작은 나눔은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반찬을 받으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서로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모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2~3분이었는데 이제는 10분이 넘으세요. 금요일마다 오셔서 반찬도 받아가시고 서로의 안부도 물으시고 어떤 할머니는 집에서 기른 상추를 가져오시고 또 어떤 할아버지는 도배 기술이 있으셔서 가게 벽지도 새로 발라주셨어요. 이렇게 형성된 어르신 모임은 점차 확대되어
동작구 실버 나눔회라는 이름의 공식 모임이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할머니의 반찬 가게는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장사만 하다 보면 삭막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웃들과 정을 나누다 보니 가게가 더욱 활기차졌어요. 손님들도 이 가게는 뭔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우울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다른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조언해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나이 들어 혼자가 되면 얼마나 외로운지.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반찬 가게를 통해 만난 인연들은 할머니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할머니에게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할머니의 반찬 가게는 이제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김장철이 되면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섭니다. 할머니는 이런 변화를 보며 새로운 시도를 결심했습니다. 작년 김장철에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혼자 사는 분들은 김장을 담그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함께하는 김장데이였어요. 동작구 실버 나눔회 회원들과 함께 시작한 함께하는 김장데이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민회의 협조를 얻어 단지 내 주민공간을 빌렸고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다들 젊었을 때 김장했던 실력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누구는 양념 버무리는 것을 맡고 누구는 배추 절이는 것을 맡고 군대처럼 체계적으로 일이 진행됐어요. 참가비는 재료비만 받고 김장 담그는 법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특히 젊은 주부들의 호응이 컸습니다. 김장 비법을 배우면서 어르신들과 대화도 나누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젊은 주부가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님과 사이가 안 좋았는데 여기 오신 할머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어머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됐다고. 김장 행사의 성공을 계기로 할머니의 반찬 가게는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어갔습니다. 명절이면 떡볶이와 전을 함께 만들어 나누는 작은 잔치가 열리고 여름이면 냉면 만들기 특강도 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이런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걸 나누면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할머니의 활동은 지역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시작된 세대 공감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에 다른 구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을 해달라고.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했나 싶었는데 남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감사하더라고요. 실버 나눔회는 이제 5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단체가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나눔의 날은 물론 매달 한 번씩 정기 모임도 갖습니다. 회원들은 서로의 재능을 나누며 새로운 즐거움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회원 중에 미술 선생님이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미술 수업을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회원들이 그린 그림으로 작은 전시회도 열었어요. 또 다른 분은 스마트폰 가르치기 봉사를 하시고 할머니의 반찬 가게는 단순한 장사 공간을 넘어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등교하는 아이들이 들러 할머니께 인사하고 사탕을 받아가고 저녁이면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반찬을 사러 들르며 하루 일과를 나눕니다. 장사가 잘 돼서 좋은 것보다 이렇게 사람들과 정을 나눌 수 있어서 더 행복해요. 우리 가게에 오시는 분들이 다 내 가족 같아요.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날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만큼 지금의 삶은 활기차고 행복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기 쉽지만 함께 있으면 웃을 일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제 반찬 가게가 그런 웃음이 시작되는 작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머니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 시작된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새로운 꿈을 꾸며 가게 문을 엽니다.
이제 할머니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갑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을 보고 6시부터 반찬 준비를 시작합니다. 영희 할머니와 함께하는 아침 준비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어요. 매달 순수익이 250만 원 정도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수익은 따로 있어요. 바로 사람들과의 인연이에요. 할머니의 통장에는 이제 딱히 큰 돈이 있진 않습니다.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 부분을 나눔 활동에 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항상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하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렙니다. 최근에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방문했습니다. 할머니의 가게를 처음 본 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행복해하는 엄마는 처음 봐요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지난날의 우울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할머니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 우울증을 겪는 어르신들이 할머니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첫 발을 내딛는 용기예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동네 주민센터와 협력해서 어르신 요리 교실을 열 계획도 있고 실버 나눔회와 함께하는 더 큰 프로젝트도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돼요. 제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68세의 늦은 나이에 시작한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인생에는 늦은 시작이란 없다고.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특별한 희망을 발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 인생 한 방울 채널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